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잘 들리시면 인사 부탁드려요. 이전까지 사실 라이브 할 때 여러분 질문 주시면 그냥 라이브로 바로 답변해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뭔가 콘텐츠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들릴 얘기가 영어 초급부터 중급까지 추천드리는 애니메이션이나 미드, 이런 것들 좀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뭘로 공부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필요한 건 첫째, 뭐냐면 나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컨텐츠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재미있으면 되는 장땡이에요. 그냥 끝. 그래서 그 컨텐츠를 먼저 찾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제 아무리 추천을 해드려도 여러분 재미없으면 그냥 아닌 거예요. 쓰레기통. 중요한 건 흥미를 끄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왜 미드나 애니메이션 하면은 그 미드 전체 에피소드를 다 통째로 씹어 먹어야지, 이런 막 쓸데없는 완벽주의를 고집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물론 저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그 유전자에 뼛속까지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 근데 그거를 좀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째로 에피소드를 다 씹어 먹어야겠다, 이러지 말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잘못 외워도 되고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약간 허용해 주시고, 이건 즐겁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걸 내 걸로 만들겠어, 그런 날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 놓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뭐 3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어떤 씬을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표현들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뭐냐 하면, 나는 일상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일상회화를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상회화 나와 있는 부분만 연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슈츠 되게 유명한 미드잖아요.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 슈츠가 되게 로펌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슈츠 미드 중에서도 그 중간에 대화하는 일상 대화 표현이 있잖아요. 걔네들만 뽑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난이도 높고 그런 미드도 괜찮은데 그 중간에 나한테 표현이 좀 재밌겠다, 이런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통 넷플릭스로 공부하시는 게 영어 공부하기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Language Learning with Netflix라고 이 PC를 사용하셨을 때, 넷플릭스를 띄웠을 때 영어 단어도 찾아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화면에 구글 보이시죠? 구글. 자, 구글의 중간에 여기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넷플릭스 영어 공부 하면 나와요. 네, 그럼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여기 클릭한 적 있죠? Language Learning with Netflix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냐면 크롬에서 하셔야 돼요. 넷플릭스 영어 공부라고 치면 이게 맨 처음으로 떠요. 이 네이버 블로그에 감사하게도 이분이 올려주셨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요 밑으로 막 내려가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Language Reactor라고 크롬에서 이제 다운받기,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이미 삭제라고 써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운받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설치하기를 해주셔서 설치를 쫙 해서 200만 이상의 사용자들이 벌써 사용을 했네요. 엄청나요.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확장자를 설치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게 넷플릭스 화면이에요. 자, 미드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클릭을 하면 이제 보이잖아요. 굿플레이스라는 미드입니다. 자, 이게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대사가, 자, 여기 How are you today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렇게 지금 자막 보이시죠? 한국어 음성은 영어로 하고 자막은 뭐 한국어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 영어도 나오고 한글도 나오죠. 좋아요 써있어요. 그죠? 좋아요 하고 I'm great, thanks for asking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누가 뭔가 잘 지내고 물어봤을 때 I'm great 하고 물어봐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는 thanks for asking 하는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랑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모바일에선 안 되고 반드시 PC에 크롬에서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요거 thanks for asking 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얘는 이 오른쪽의 화면에 이 자막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약간 잘려 있는데 위에 자막이 있어요. 자막을 영어로
네네 해야 이렇게 보여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영어 자막이 쫙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스크립트를 자, 여기 보이세요? 오른쪽 상단에 제 커서가 지금 안 보이는군요. 오른쪽 상단에 X표 바로 좌측에 있죠. 저 뭐 갖고 나가라는 거 저거 있잖아요. 저거 요거. 그게 바로 내보내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통째로 여러분이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로 쫙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저렇게 딱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apparently 이 단어가 몰라요. 네, 지금 들리세요? apparently 하면은 얘가 방금 apparently라고 발음을 해줬거든요. apparently,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apparently라고 해놓고서는 여러분이 이제 apparently가 apparently, 무슨 뜻이구나. 예시 문장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야, 장난 아니죠.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 옆에 뭐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공부하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language reactor라는 거 with Netflix. 요거를 설치를 꼭 해주셔야만 해요. 이게 완전 중요한 디폴트 부분입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지금은 초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초보다 그러면 4개에서 5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급분들은 일단 슬로우 다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면서도 내용 자체가 되게 쉬운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페퍼피그를 일단 첫 번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제가 넷플릭스라고 써놨지만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내용들은 거의 다 넷플릭스 플러스 쿠팡 플레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따로 어떻게 그 스크립트를 다운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페퍼피그가 근데 이게 완전 American English는 아니에요. 약간 영국 만화라서 영국식 발음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못 알아들을 정도의 영국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는 되게 미국식 영어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나가보면 미국식 영어가 아닌 그냥 정말 잡종의 영어를 쓰는 그런 거를 글로비쉬라고 하거든요. 그 글로비쉬를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액센트가 있으면 우리가 못 알아듣게 돼요. 우리가 노출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를 조금 트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페퍼피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페퍼라는 이 귀여운 돼지하고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국식 발음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대사가 조금 더 다른 것보단 잘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표현들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급분들에게 매우 매우 추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의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는 브레드 이발소. 브레드 이발소예요. 그래서, 브레드 바버숍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브레드 바버숍.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넷플릭스 음성 설정을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영어로 해두셔야 되고요. 천재 이발사 브레드라는 요 캐릭터가 있어요. 이발소 직원들의 얘기인데, 다양한 손님들의 고민을 막 해결해주는 그런 그냥 만화예요. 만화인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짧아요. 이 에피소드들이 다 만화들이 좀 짧기 때문에 좀 뭔가 하나씩 끝내면서 도장 깨기 하듯 이거 끝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한 10분 정도 되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아까 왜 씬 뽑아가지고 공부하라고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로 에피소드 다 보셔도 크게 무리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애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니메이션보다 대화의 속도가 조금 더 느려요. 좀 더 쉬운 단어들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봤는데.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한 표현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래도 우리나라 만화라서 그런지 공감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 대사를 여기서 왜 하는지가 약간 공감되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가니까 보실 때 좀 편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는 하지만 어른들도 보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좀 재미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Tale Dark and Grim. 여러분, 어두운 그림 왕국의 무서운 그림 동화 이야기. 여러분 그림 동화 이야기 아시죠? 뭐 헨젤과 그레텔 뭐 이런 거. 그림 동화 이야기를 그 만화로 짧게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우리가 아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좀 꼬아가지고 만든 잔혹 동화예요. 그래서 갑자기 칼 꺼내가지고 목을 베어버린다는 거 이런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약간 살벌한데 왕과 왕비가 자신의 아이들인 헨젤과 그레텔의 막 목을 자르고
막 이 뭐 죄책감을 느끼고 아이들을 막 다시 살려내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이들은 그에 대한 막 충격을 가지고 막 도망을 가고 막 그래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여정이 막 시작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지만 잔혹 동화라서 아이들과는 보지 마시고요. 일반 애니메이션보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낮에 한번 쫙 봤는데 속도가 조금 더 느려요. 그리고 대사도 꽤 단순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표 영화는 우리 아이가 즐겨보는 것들이군요. 아, 그렇군요. 이미 하고 계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e Bear Bears. 이것도 꽤 유명한, 내용이죠. 이거는 쿠팡 플레이예요, 여러분. 쿠팡 플레이인데요. 좀 오랫동안 사랑받은 그런 카툰이더라고요. 아, 영어 공부하기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이 We Bear Bears로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동굴에 사는 세 마리 곰에 대한 얘기인데요. 곰들이 인간 사회에서 적응해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앞서서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들보다는 말하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속도는 빠르지만 말이 이게 그 성우들이 소리가 되게 또렷해서 잘 들리기는 해요. 근데 속도가 좀 빠르긴 빠르다라는 거. 속도가 너무 빠르면 한 0.75배속 정도로 좀 조정을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고 들을 때. 근데 속도가 좀 빠르기는 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쉽고요. 그리고 미국 문화를 좀 엿볼 수도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다. We Bears Bears 완전 웃기고 재밌어요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문화를 좀 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표현들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주얼한 표현들이 아주 많아서 약간 슬랭 같은 것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급분들을 위해, 초급분들이 처음 그냥 막 보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서 앞에 것들 먼저 좀 훈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오시면 타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걸로 먼저 시작하면 좀 빠르실 수 있어요. 중급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급. 중급 시트콤 추천을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해요. 6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시트콤 위주로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시트콤이 그나마 너무 슈츠처럼,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미있으면 그거 공부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시트콤들이 좀 짧아요.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사이고요. 진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만 뽑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짧아서 요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일상 대화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라는 미드인데요. 미드 시트콤이에요. 네, 시트콤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 뉴욕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미드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끔 말이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말들이 빨라. 승질들이 급해. 우리나라만큼 모르겠는데 일단 승질들은 급한가 봐요. 그래서 말이 빨라. 그래서 프렌즈나 모던 패밀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모던 패밀리나 프렌즈 이런 시트콤을 좋아하셨더라면 브루클린 나인나인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재밌고 미국 문화를 또 알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격식 차린 표현 말고도 슬랭이나 일상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기 되게 좋고 다른 형사물보다는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엄청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트콤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좀 단순하고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중급 분들이 접근하기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핫했던 또 시트콤이라 가지고 시즌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The Good Place입니다. 요것도 시트콤이라서 20분도 안 돼요. 한 10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딱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주인공이 사망을 하고 나서 사후세계를 가게 되는데 그 사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반전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영국 캐릭터가 중간에 있어서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을 한 번에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영어 문장들이 좀 어렵지 않고 좀 또 일상 표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주와 남주의 딕션이 되게 좋아가지고 대사가 또 잘 들리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응응응님이 이거 진짜 재밌는데 저 이걸로 재밌는데 보기만 하셨군요. 즐기기만 했어. 공부를 안 하고 혼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 너무 즐기기만 하지 말고 붙잡아 두셔야 되니까 프린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종이로 스크립트를 쫙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마킹을 해 가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리스닝이 잘 되려면 리딩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한눈으로 처음부터 문장을 쫙 눈으로 훑었을 때 이해가 가야 리스닝을 쭉 들어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리스닝이라는 게 그냥 단어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과 그 뒤에 있는 그런 의미도 내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려면 이 문장 구조나 그 다음에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내 걸로 그냥 잘 소화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자, 세 번째는요. Good Girls. 예, 사실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이게 19세예요. 이게 이렇게 마약도 있고 이렇게 막 돈 세탁하는 거거든요. 어, 재밌었나 봐 나한테. 예, 그래서 내용이 각자의 세 명의 사정으로 돈이 절실한 주부 세 명이 모였어요. 근데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게 이게 뭐냐면 되게 현실적이야. 미시건에 있는 이 세 명의 주부들이 사는 게 되게 빡빡해. 돈이 되게 절실한 사람들이야.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뭔가 가끔은 공감이 되고 스토리가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되게 내용이 되게 나한테 I could relate to these people.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relate 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되게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뭔가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게 시즌이 4까지 나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인가 4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범죄 코미디인데 되게 스릴 있고 뭔가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응원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공들의 영어가 좀 빠를 수 있는데 또렷해요. 소리가 되게 또렷해서 알아듣기 좀 쉽고요. 그다음에 평범한 캐릭터들이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도 좀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매니페스트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사실 미드 챌린지를 하는 걸 이 매니페스트라는 미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행을 마친 가족이 뉴욕으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만석이라서 가족이 7명이 갔는데 3명, 4명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3명이 탄 이 비행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막 기류가 흔들렸다가 이제 잘 내렸는데 갑자기 뉴욕에서 자기들을 보자마자 5년 만에 돌아오신 이게 어떻냐, 소감이 어떻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렸는데 5년이 이미 흘러 있대요. 그런 좀 SF적인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근데 매니페스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이거를 물론 저도 이거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시즌이 4개인가 돼요. 이것도 시즌 4개인가 되는데 이것도 넷플릭스예요. 여기에서 되게 가족애적인 문장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상적인 회화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화가 이런 표현들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매니페스트가 뉴욕 베이스예요. 뉴욕 베이스의 또 미드라서 말이 좀 빨라. 조금 빠르고 그리고 살짝 뭉개지는 느낌이 중간중간에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딕션이 다른 미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미친 듯이 뛰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왜 매니페스트를 또 선택을 했냐면 그거 알고 시작은 했어요. 알고 시작은 했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아나운서처럼 또렷하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니페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되게 현실적이라서. 현실적이라서 요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선택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챌린지를 돌리고 있는데 그 챌린지는 매달 다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매니페스트 말고도 조금 그래도 딕션 좋은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니페스트만 고집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 미드페스트를 빅쌤 덕분에 알게 됐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꿀잼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공부보다 그냥 보게 돼요. 궁금해서 그죠? 맞아. 그냥 깝깝하면 다 보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또 아이들과의 씬에서 아이들이 많이 쓰는 또 영어 표현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들마다 직업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용어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단어 그 대사 같은 거 그래도 좀 잘 들리고 일상 표현들이 많다. 그리고 가족애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그 미드들보다는 조금 19금이 아니라서 좀 보기 편하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매니페스트 얘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뭐 말모 그죠? 내가 말모라는 표현도 쓰다니.
아무튼 에밀리 인 페리스 말모예요. 예,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고요. 요것도 되게 짧고 내용이 단순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에밀리라는 뉴요커 마케팅하는 특히 SNS 잘하는 인스타그램 잘하는 그 마케터가 파리로 이제 릴로케이션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파리 회사에서 아메리칸 그 퍼스펙티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명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리에서 이제 겪는 프랑스에서 겪는 그 다양한 또 좌충우돌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되게 재미있고요. 한 에피소드당 한 20분, 2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분? 길어봤자 30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파리가 왜 되게 흥미롭냐면 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에어건트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되게 거만해. 예,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뭐 프랑스에 오려면 프랑스어 해야지. 미국인이 뭐 미국인 따위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에어건트하다라고 잘 알려진 프랑스에서 미국인 해맑아. 얘 되게 해맑아요, 이분. 세팅이 되게 해맑아. 이 해맑은 미국인이 적응해가는 이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에밀리 인 페리스는 미드 챌린지에서도 이제 간혹 한 번씩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얌얌.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까지가 이제 중급인데요. 김신의 편의점 들어보셨어요? 이제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트콤이에요. 이것도 시즌 4까지 나와가지고 되게 핫했어요. 네, 그래서 진즉에 끝나는데 한 3년 전인가 시즌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시즌마다 13화밖에 없어요. 13개씩밖에 에피소드가 없기 때문에 되게 짧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그 에피소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토론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교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한인 이민자 삶에 뿌리를 두어서 공감대가 또 우리한테 되게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아, 맞아.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한국어 액센트가 좀 있는 영어를 엄마 아빠는 하시고요. 아이들은 완전히, 미국식 영어 느낌. 미국식 영어 느낌으로 영어를 하고요. 말도 빨라요. 근데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킴스 컨비니언스 스토어잖아요. 네, 그래서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신의 가족인데 말 잘 안 통하는 엄마 아빠하고 말 안 듣는 아들 딸의 흔한 일상이에요. 네, 근데 이곳이 캐나다라는 거. 요게 이제 또 되게 재미있는 또 부분이더라고요. 되게 재미있고요. 이제는 이제 고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급. 아, 근데 이건 House of Cards. 예,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넷플릭스인데 정치인의 권력 욕과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얘 하우스 오브 카드가 시즌이 몇 개까지 있더라? 한 4-5개 있는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까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 연기가 일단 장난 아니에요. 연기가 일단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전달력이 훌륭합니다. 예, 왜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도 재밌게 본 드라마라고 하는데, 뭐 재미있겠지. 약간 자기 얘기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내용이 어두운 거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어. 아주 시즌 1 한번 하나 클릭하면 그냥 쭉 가야 돼. 포스터만 봐도 어려워 맞아. 포스터가 어렵네. 포스터가 잘못했네. 예, 그래서 전문 용어 많이 나올 포스터. 맞아요. 정치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그 주인공들의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격식 차린 영어를 배우기 되게 좋아요. 격식 차린 영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욕하는데 욕 아니잖아요. 이게 욕 하나도 아닌데 알고 보면 되게 나중에 곱씹으면 기분 나쁜 얘기. 저렇게 너 일 되게 못하니까 그만둬를 저렇게 고급지게 얘기할 수 있구나. 요런 게 이제 느껴지는, 네, 고급 분들이, 요거 가서 스크립트 달달달 외우면 또 그 표현들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요거, 저도, 캡션 틀어놓고 봤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알아듣기 매우 힘들었어요. 네. 어려웠어요, 저도. 그래서 House of Cards. 고급 분들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된 거긴 한데, Dexter. 혹시 아세요? Dexter? 최근 건 아니에요. 최근 건 아니긴 한데, 낮에는 이분이 혈액 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덱스터가 밤에는, 처벌받지 못한 살인범들을 추적해서 죽이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예요.
딱 얼굴만 봐도 지금 느낌 뭐죠? 근데 얼굴이 되게 해맑잖아요, 표정이 지금. 저 왜 해맑은 줄 알아요? 제가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살인을 너무 좋아해. 막 희열을 느껴, 얘가. 덱스터가. 희열을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어. 예, 어렸을 때부터 막 동물 죽일 때 막 희열이 느껴져서 그걸 알았는데 교육으로 이렇게 눌러진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적인 거를 풀기는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푸냐면 나쁜 놈들, 살인범들을 추적해서 죽여요. 그래서 약간 육회, 삼회, 통쾌가 조금 있어. 좀 징그럽죠. 그래서 미국의 법적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일상 표현들도 배울 수 있어요. 예, 근데 범죄 수사 용어 등 좀 다양한 그런 전문 용어를 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무서운데 또 고급 표현들이 아, 이것도 본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상외로 전혀 안 잔인해요. 아, 그런가요? 주인공이 연쇄살인마인데 범죄자만 죽여. 맞아. 그래서 범죄자만 죽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덱스터도 참고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요것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요것도 제가 봤는데 How to Get Away with Murder. 범죄의 재구성. 아, 요거 제가 알기로는 시즌 막 10인가까지 있는데 오래된 되게 유서 깊은 비트예요. 예, 그렇다고 막 CSI처럼 막 시즌 24 막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How to Get Away with Murder. 요것도 시즌 끝났어요. 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시즌 3, 4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핫했던 미국에서 엄청 유명했던 어떤 내용이냐면 How to Get Away with Murder. 이거 뭔 말이에요? murder를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get away, how to get away. get away with 그러면 뭐냐면 처벌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이거를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 추천 받았는데 너무 시즌이 많아서 엄두를 못 냈어. 아, 그러면 그냥 시즌 1만 보세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저 여자분이 변호사인데 그녀의 학생들이 살인 사건에 얽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다룬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다 봤던 것 같아요.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말이 좀 빨라요. 말이 왜 그렇게 변호사들은 말이 빨라? 그래서 말들이 빨라 아주. 그래서 말이 좀 빨라서 따라가는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들 중에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일상적인 표현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것도 또 재미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추천을 드리는 영상을 오늘 라이브로 풀어드렸어요. 저 준비하면서 저도 재미있었고 보니까 되게 일단 공부는 공부라기도 뭐예요. 언어는 재미있어야 된다. 꾸준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드 보면서 괜히 나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왜 미드만 보고 있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 중간중간에 약간 집중해서 방금 제가 뭐라고 했지? 방금 이 한글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 궁금하시면 계속 한글 자막, 영어 자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궁금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How to Get Away with Murder 이것도 영어로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데 Get Away with Murder 그러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궁금하면 계속 자막 돌려가지고 보거든요. 한글 자막, 영어 자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너무 미드 볼 때 즐기는 것도 당연히 좋기는 한데 중간중간 한 번씩 영어에 대한 약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 조금 있으시다면 그렇게 약간 해보세요. 또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 준비할 테니까 다음 라이브에서도 봬요. 바이바이.